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쿄의 아주 특별한 비밀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쿄에 숨겨진 혈관, 바로 앙거가 그리는 도시의 초상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보이지 않는 강이 어떻게 현대 도쿄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도쿄의 길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할까요? 현대 도쿄의 도시 풍경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다른 도시의 격자형 도로망과는 달리 일부 지역의 길과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가죠. 이러한 독특한 도시 구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공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깊은 역사적 층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답은 바로 그곳에 원래 강이 흘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 앙거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구불구불한 길과 특이한 필지들은 바로 옛 강줄기를 따라 형성된 것이죠. 도시화 과정에서 덮이거나 지하로 매설된 이 강들을 우리는 앙거라고 부릅니다. 앙거는 단순한 하수관이 아닙니다. 도시의 지형과 구조를 규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객어는 물의 흐름이 보이는 일반적인 강을 의미하고요. 앙거는 과거의 강이나 수로였지만 현재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뚜껑이 덮여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도쿄의 혈관은 이렇게 땅속으로 숨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도쿄는 수많은 강과 수로가 얽힌 물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물길들은 대대적으로 앙거화되어 도로, 공원, 주택지 지하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도쿄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대한 변혁이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시부야가와 모모조노가와 기타자와가와 노가와 간다강, 메구로가와 아이소메가와 등 수많은 강들이 앙거화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강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를 겪었는데요. 도시 기반 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강들은 심각한 오염과 악취 그리고 잦은 홍수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핵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가 심각했습니다. 둘째, 도시화로 유역에 물을 가두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집중호우 시 홍수 빈발의 위험이 커졌고요. 셋째, 쓰레기 투기와 해충 발생에 온상이 되어 위생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도시 개발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961년 도쿄는 도시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36답신입니다.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는 하천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인 36답신을 채택하는데요. 이는 오염된 중소 하천을 앙거화하여 하수도 간선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도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가 집약된 결정이었죠. 36답신이 제시한 앙거화의 핵심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입니다. 하천의 자연 경사를 하수도 시스템에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둘째, 도시 환경 위생 및 미관 개선입니다. 오염된 개천을 덮어 악취와 해충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셋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별도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보다 기존 하천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와 홍수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강력한 앙거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을 남기고 어떤 강을 덮을 것인가? 36답신은 모든 강을 덮으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보존할 강과 하수도로 전환할 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하수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은 뚜렷한 수원, 즉 물의 근원이 있는 강이나 조수관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 그리고 선박 운항에 이용되는 강 등이었습니다. 반면 주요 대상은 수원 없이 생활하수가 주된 물줄기인 강이나 하수처리장까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쿄의 강들은 보존되거나 하수도로 전환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땅속의 강은 이처럼 지상의 도시 풍경을 조각합니다. 시부야의 유명한 캐스트리트 역시 앙거의 유산인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리와 강이 중첩되어 과거의 물길을 그대로 도로가 따라갑니다.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강의 선형이 필지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 필지의 형태가 건물의 배치를 유도하며 심지어 비표준적인 대지 위에 독특한 잔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강줄기가 필지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 필지의 형태가 건물의 디자인을 유도하는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강은 현대 도시 계획의 충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암거의 존재는 도시의 자연 발생적이고 유기적인 결과, 행정적이고 인위적인 계획 단위 사이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영역, 즉 테리토리는 지형, 역사, 생활, 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관의 단위를 말합니다. 옛강 유역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인 거죠. 반면 구역 구분, 즉 디스트릭트 디비전은 용도지역, 행정구역 등 법과 제도로 나뉜 인위적인 구획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경관의 특성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인 영역과 행정의 질서인 구역 구분은 종종 불일치를 보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영역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행정 경계로 인해 하나의 강 유역 영역이 여러 계획으로 나뉘어 일관성 없는 경관이 형성되는 경우죠. 두 번째 타입은 영역의 특성을 오해하는 문제입니다. 저지대의 특성을 무시한 건축 계획으로 인해 경관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본질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계획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하지만 잊혀졌던 암거는 이제 도시 탐험가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암거 마니아라는 사람들이 옛 지도를 들고 도시 곳곳에 숨겨진 강의 흔적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길 위에서 과거의 물길과 역사를 읽어내는 새로운 도시 읽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암거를 찾는 5가지 단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낮고 좁으며 구불구불한 골목길입니다. 둘째, 오래된 다리의 난간이나 암교와 같은 이름입니다. 셋째, 유난히 많은 맨홀 뚜껑의 배열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탕, 세탁소, 두부가게 등 물을 많이 사용했던 가게들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길가의 축대나 옹벽에 남아있는 옛 호환의 흔적도 암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기능에서 감성으로 친수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물길도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암거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물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암거 상부는 인공적인 개울과 녹지가 있는 친수공원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흘려보내는 이 공간들은 비록 과거의 강과는 다르지만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며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자와가와 녹도는 인공개울과 벚꽃길로 유명한 산책로이며 고기와 친수공원은 일본 최초의 친수공원으로서 인증 개울과 벚꽃길로 유명합니다. 또한 시부야 스트림 옆 시부야가와는 최근 재정비를 통해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온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틈새에서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들은 암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차량 통행이 없는 선형의 보행 공간, 불규칙한 필지와의 관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 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건축과 외부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암거길은 건물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새로운 동선이 되기도 하면서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강을 보아야 합니다. 도쿄의 암거는 단순히 사라진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지형과 역사를 담고 있는 기억의 층이자 현대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규정하고 계획의 과제를 드러내며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숨겨진 질서입니다. 이처럼 암거를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도쿄라는 도시의 다층적인 초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세기 전 도쿄는 효율성과 위생을 위해 강을 덮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걷는 독특한 길과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숨겨진 강줄기를 미래 도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도쿄의 암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실마리이자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